겨울 저녁 6시가 넘어가자 시장 골목에는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철시 준비를 하는 시간, 폐지를 가득 실은 낡은 리어카 하나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오고 있었죠. 리어카를 끄는 사람은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었습니다. 성환이라는 이름의 이 할아버지는 매일 이 시간이면 하루 종일 모은 폐지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힘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관절이 욱신거려서 평소보다 훨씬 적게 모았는데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성환 할아버지는 잠시 쉬어가야겠다 싶어 길가 낮은 턱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는데 그때였죠. 뭔가 따뜻한 게 손등에 닿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성환의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개는 입에 뭔가를 물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봉투였습니다. 성환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개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와 물고 있던 봉투를 성환의 무릎 위에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성환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떠돌이 개들은 보통 사람을 경계하는데 이 개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붕어빵을 훔쳐먹지도 않고 사람한테 갖다 주다니요. 성환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자 개는 그제야 두 발로 엉덩이를 내리고 앉더니 성환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이 유난히 깊고 맑았어요. 마치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듯이요. 성환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붕어빵 3개가 들어있었죠. 하나를 꺼내 개에게 내밀었어요. 너가 가져온 거니까 너 먹어. 하지만 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먹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성환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배가 고팠던 터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에 팥의 단맛이 퍼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뜻한 걸 먹어봤던가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봉투 안에 뭔가 더 들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성환이 손을 넣어 꺼내본 건 작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낡고 구겨진 사진. 성환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들이 함께 서 있었거든요. 아들 민수가 군대에 가기 전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성환은 그 사진을 30년 가까이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볼 수 없었다고 해야 정확하겠죠. 가족과 떨어져 나온 뒤로 그 어떤 것도 가져오지 못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성환은 개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성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성환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 같았죠. 성환의 눈가에 뭔가 뜨거운 게 맺혔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이 흐려졌어요. 그때 그 아이는 얼마나 씩씩했던가요.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이제 아이가 아니라 중년의 남자가 되었을 텐데 성환은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민수야. 성환의 입에서 아들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얼마 만에 이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본 건지 모르겠더군요. 걔는 성환이 사진을 꼭 쥐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성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붕어빵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손에 쥔 사진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았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성환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멀리 골목 모퉁이에서 한 여자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경선. 성환의 며느리였죠. 경선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시아버지가 붕어빵을 받아드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저 하얀 개가 붕어빵을 물고 오는 것도, 시아버지가 사진을 꺼내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요. 경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실 경선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몇 달째 남편 몰래 이 시장에 나와 시아버지를 찾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멀리서 지켜만 볼 뿐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아버님이 보증을 왜 그렇게 무분별하게 서신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라고요? 그때 경선은 젊었고 겁이 많았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고 남편은 실직 상태였어요. 시아버지가 빚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까지 날아갈 위기였죠. 경선은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무서워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보증을 선 이유는 아들 민수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요. 믿었던 사업 동료가 배신한 거였죠.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고 그 뒤로 30년 가까이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경선은 그 뒤로 줄곧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자신의 한마디가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사과할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사라졌고 남편 민수는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물었으니까요. 그러다 반년 전쯤 시장에서 우연히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폐지를 줍고 계셨어요. 경선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뒤로 경선은 몰래 시장에 나와 멀리서라도 시아버지를 확인하곤 했죠. 하지만 다가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경선은 시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뭔가 해드리고 싶었지만 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하얀 개가 나타난 거예요. 경선은 처음엔 그냥 배고픈 개가 붕어빵을 훔쳐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는 붕어빵을 먹지 않고 시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죠. 경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을 개 한 마리가 해낸 겁니다. 따뜻한 걸 건네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경선은 가방에서 붕어빵 봉투를 꺼냈습니다. 원래 시아버지께 드리려고 사온 거였어요. 하지만 오늘도 결국 전하지 못했죠. 경선은 봉투를 꼭 쥐고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때 저 하얀 개가 경선 쪽으로 다가왔어요. 개는 경선을 올려다보더니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이제 당신 차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성화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사진을 베개 밑에 넣어두고 한두 시간마다 꺼내 보곤 했죠.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서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성화는 낡은 옷을 껴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시장 쪽으로 향하는데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어요. 자꾸만 주변을 둘러보게 되더군요. 혹시 어제 그 하얀 개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성화는 늘 하던 대로 골목을 돌며 버려진 박스를 주었죠. 그런데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어제 그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성환이 골목 모퉁이에서 박스를 접고 있는데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역시나 어제 그 하얀 개가 서 있었어요. 이번에도 입에 뭔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개는 성환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오늘 물고 온 건 비닐봉지였습니다. 안에서 김이 새어나오는 걸 보니
따뜻한 음식인 것 같았죠. 개는 어제처럼 성환 앞에 봉지를 내려놓고 두 발로 앉았습니다. 또 왔구나. 성환은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어봤어요. 국밥이었습니다. 아직 뜨끈뜨끈한 게 방금 산 것 같았어요. 성환은 개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어디서 이걸 가져온 거야? 개는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성환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국밥집은 시장 입구 쪽에 있었죠. 개가 거기서 이걸 가져왔다는 건데 주인이 줬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누군가 개한테 이걸 전달하라고 시킨 걸까요? 성환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얼마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아침 식사인지 모르겠더군요. 성환은 국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개를 관찰했습니다. 개는 성환이 다 먹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국밥을 다 비우자 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 사이로 사라졌죠. 성환은 빈 그릇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게 또 왔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붕어빵 노점을 하는 할머니였어요. 김씨 할머니는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분이었습니다. 아, 내 또 뭘 갖다 주고 갔어요. 성환이 빈 국밥 그릇을 보여주자 김씨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기하네요, 진짜. 어제도 우리 가게 붕어빵 물고 갔더니 할아버지한테 갖다 줬다면서요? 나도 봤어요, 멀리서. 할머니 가게 거였어요? 그럼요. 저녁 때 손님 하나가 붕어빵 5개를 샀는데 포장하는 사이에 그 개가 낚아채 갔더라고요. 나는 또 도둑개인 줄 알고 쫓아가려 했죠. 그런데 그 손님이 괜찮다고 하더군요. 개 주려고 산 거래요. 성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손님이 누구예요? 글쎄요, 얼굴은 못 봤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썼더라고요. 목소리로는 여자 같던데 중년쯤 된 것 같았어요. 성환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개를 시켜서 자신한테 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누굴까요? 그리고 왜일까요? 김씨 할머니가 성환을 빤히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그게 아세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이상하네요. 개가 할아버지를 딱 집어서 찾아오는 것 같던데요. 어제도 오늘도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할아버지한테만 가더라고요. 성환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자신한테만 오는 걸까요? 그리고 어제 그 사진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날 이후 이틀 동안 개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날은 따뜻한 호빵을 물고 왔고 어떤 날은 새 장갑을 물고 왔어요. 성환이 거절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개는 물건을 내려놓고 나서야 떠났거든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게 누가 시키는 거 아니야? 맞아. 개가 저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 분명 훈련받은 거야. 근데 왜 하필 저 할아버지한테만 가는 거지? 혹시 할아버지 가족이 시키는 거 아닐까? 그 말을 들은 성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이라니. 그럴 리 없었어요. 자신은 30년 전에 이미 가족과 인연을 끊었으니까요. 아들 민수는 아버지가 살아있는지조차 모를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싹 텄어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 가족이 자신을 찾고 있는 걸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며칠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개가 또 나타났을 때 성환은 용기를 냈습니다. 야, 너 누가 보낸 거야? 내 주인이 어디 있어? 개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 성환을 돌아봤죠. 마치 따라오라는 것 같았어요.
성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리어카를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하루 일이 날아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성화는 리어카를 길가에 세워두고 개를 따라갔습니다. 개는 골목을 빠져나가 시장 뒤편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성화는 숨을 헐떡이며 개를 뒤따랐죠. 얼마나 갔을까요? 개가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래된 주택이었어요.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했습니다. 개는 대문 앞에 앉아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성환이 다가가 대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이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성환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아, 저 죄송합니다. 개가 여기로 와서. 대문이 활짝 열렸어요. 안에서 나온 사람은 김씨 할머니였습니다. 붕어빵 가게 주인이었죠. 할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저 개가 여기로 저를 데려왔어요. 김씨 할머니는 하얀 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백구 또 왔구나. 백구요? 네. 저게 이름이에요. 원래는 우리 언니가 키우던 개였어요. 성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분이요? 김씨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백구가 떠돌이가 됐죠. 내가 데려오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자꾸 집을 나가서 할 수 없이 그냥 두고 있어요. 그런 사정이. 근데 이상한 게 백구가 할아버지한테만 유독 잘하더라고요. 우리 언니도 할아버지처럼 힘든 분들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백구도 그걸 봐서 아는 건지 김씨 할머니의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리고는 성환을 빤히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환입니다. 김씨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혹시 아드님 이름이 민수? 성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아들 이름을 아는 거죠? 어떻게? 우리 언니가 경선이 어머니였어요. 그 순간 성환은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경선. 며느리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김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이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백구는 경선네 집에서 키우던 개였고요. 성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백구가 자신을 알아본 이유는, 그리고 그 사진은. 성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씨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성환은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사도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자신을 찾아온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누가 시킨 걸까요? 경선일까요? 혹시 며느리가 자신을 찾고 있는 걸까요? 성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경선이 자신을 찾고 있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살아온 시아버지를 며느리가 반가워할 리 없었죠. 다음 날 새벽 성환은 평소보다 더 일찍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백구가 올 시간보다 1시간쯤 일찍 도착한 거예요. 성환은 골목 구석에 리어카를 세워두고 김씨 할머니의 붕어빵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가게는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어요. 하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성환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안에서 김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성환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김씨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성환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할머니, 물어볼 게 있어서요. 들어오세요. 성환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싸더군요.
할머니는 성환에게 의자를 권했어요. 경선이가 저를 찾고 있나요? 성환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사실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선이가 거의 매일 여기 와요. 반년 전부터요. 매일? 네. 할아버지를 찾아서요. 멀리서 지켜만 보고 가더라고요. 한 번도 말을 걸지는 못하던데. 성환의 목이 메었습니다. 왜 말을 안 거나요? 무서운가 봐요. 거절당할까 봐. 그리고 미안해서요. 미안하긴 뭘. 성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미안한 사람은 자신이었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명도 않고 가족을 떠난 건 성환 자신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때 일. 김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선이가 화를 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애도 어렸어요. 갓난아기 안고 살 곳도 막막한 상황에서 그럴 수 있죠. 지금은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왜 해명을 안 하셨어요? 보증을 서신 이유를 말씀하셨으면 됐잖아요. 성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건 자존심 때문이었거든요. 며느리한테 너희 결혼자금 마련하려고 그랬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마치 은혜를 갚으라고 떠드는 것 같아서 싫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변명 같은 건 하면 안 된다고요. 성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짐이 되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김씨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가장 큰 짐이 됐는데요. 민수가 얼마나 아버지를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성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가요? 처음 몇 년은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쪽방촌도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는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어 버린대요. 성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은 아들이 자신을 원망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찾아다녔다니요. 지금도 찾고 있나요? 글쎄요. 겉으로는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선이 말로는 술만 마시면 할아버지 이름을 부른대요. 성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거든요. 그날 저녁 성환은 좁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백구가 가져다 준 그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서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성환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얼룩이 생겼습니다. 성환은 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늦었죠. 그 순간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긁는 소리였어요. 성환이 문을 열자 백구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물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성환을 올려다볼 뿐이었죠. 너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 백구는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환이 말리지 않았거든요. 백구는 성환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환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너도 외로웠구나. 주인을 잃어서. 백구는 성환의 손을 올려다 봤어요. 눈빛이 깊었습니다. 마치 나는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고맙다. 내가 가져다 준 것들 다 경선이가 시킨 거지. 백구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환의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성환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요. 30년 동안 피해왔지만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백구가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성환은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오래된 옷이지만 깨끗이 빨아둔 것으로 골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시장으로 가는 길 성환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겁고 느렸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오늘은 경선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시장에 도착하자 김씨 할머니가 성환을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어제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네. 오늘 경선이를 만나보려고요. 김씨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기다릴게요. 경선이는 보통 점심때쯤 오거든요. 성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폐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자꾸 시계만 보게 됐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성환은 리어카를 세워두고 붕어빵 가게 근처로 갔어요. 김씨 할머니가 눈짓으로 골목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경선이 서 있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멀리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성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경선을 향해 걸어갔죠. 경선은 성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성환이 그녀 앞 3미터쯤까지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백구가 나타났어요. 어디선가 달려온 백구는 성환과 경선 사이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경선을 향해 짖었어요.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경선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성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얼어붙었어요. 경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었던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죠. 아, 아버님. 경선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성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보는 며느리였습니다. 많이 늙었더군요.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백구는 둘 사이에 앉아서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마치 이제 할 말 하세요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죠. 경선은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상상만 해왔던 순간이었거든요.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수없이 연습했던 말들이 전부 사라져버렸어요. 성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둘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주변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아버님이세요? 경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성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나다. 그 짧은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경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성환은 차마 경선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경선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성환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성환은 뒤로 물러났어요. 아니야. 미안할 건 없어.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경선의 말이 울음에 섞여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환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지난 일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제가 매일 후회했어요. 아버님께 제대로 사과도 못하고. 경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거든요. 어깨가 심하게 떨렸어요. 성환은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일어나. 사람들이 본다. 하지만 경선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이 보증을 서신 이유도 나중에 다 알았어요. 저희 결혼 때문이었다는 거. 그런데 저는 그만해도 된다니까. 성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요. 그렇다면 지난 30년은 대체 뭐였을까요? 백구가 경선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핥았어요. 경선은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백구에게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울었죠. 김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여기서 이러시면. 성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선의 팔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경선은 휘청거렸죠. 울음 때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셋은 김씨 할머니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도 따라왔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왔고 성환과 경선은 마주 앉았습니다. 경선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성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죠. 민수는 어떻게 지내니? 그 질문에 경선의 어깨가 다시 떨렸어요. 민수는 잘 지내요. 건강하고요. 아버님 많이 닮았어요. 성환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그놈이 이제 몇 살이더라. 55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나. 성환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실감났습니다. 20살이던 아들이 이제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됐다니요. 손주는 있니? 네. 아들 하나 있어요. 대학생이에요. 그래. 성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주의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 이게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죠. 아버님 돌아오세요. 경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아버님을 보고 싶어 해요. 입으로는 안 그러지만 저는 알아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성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제 와서 무슨. 늦지 않았어요. 아버님, 늦었어. 나는 이미 너무 늙었고 짐만 될 거야. 짐이 아니에요. 경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놀라 돌아봤어요. 아버님은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인데 왜 짐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나는 이미 내 역할을 다 했어. 무슨 역할을 다 하셨어요? 아버지 역할은 평생 가는 거예요. 경선의 말에 성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선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민수가 얼마나 아버님을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처음 몇 년은 매일 나가서 찾았어요. 쪽방촌, 고시원, 노숙자 쉼터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러다 지쳐서 포기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찾고 있어요. 그만해. 술만 마시면 아버님 이름 부르면서 울어요. 55 먹은 남자가 아버지 보고 싶다고 우는 거 보면 제 가슴이 찢어져요. 성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울지 않으려 했던 눈물이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불행한 일이 겹쳤던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시면 돼요. 어떻게 돌아가? 이 꼴로. 성환이 자신의 낡은 옷을 내려다봤어요. 폐지를 주워서 연명하는 노인. 가족에게 돌아가기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죠.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경선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첩이었어요. 펼쳐서 성환에게 보여줬죠. 이게 손주 사진이에요. 이름은 준호예요. 사진 속에는 잘생긴 청년이 웃고 있었습니다. 성환은 사진을 빤히 들여다봤어요. 아들 민수를 닮았더군요. 아버님 눈매를 꼭 닮았어요. 경선의 말에 성환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첩을 넘기자 더 많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자신이 부재했던 모든 순간들이었죠. 준호도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아버님 사진 보여줬거든요. 옛날 사진이지만요. 내 사진을? 네. 민수가 간직하고 있던 거예요. 단 한 장. 바로 백구가 가져다 준 그 사진이요. 성화는 주머니에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낡은 사진. 경선이 그걸 보고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백구가 가져다 줬어. 경선은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개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백구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백구가 그 뒤로 계속 아버님을 찾아다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백구가 아버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계속 신호를 보냈고요. 성환은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눈을 감고 성환의 손길을 받았어요.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이러고 살았을 거야. 백구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 경선이 다시 성환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제발 돌아오세요. 이번 주말에 집으로 오세요. 제가 민수한테 말할게요. 민수가 날 받아줄까? 받아줄 거예요. 아니,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울면서 매달릴 거예요. 성화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가볼게. 경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웃음이었죠. 그날 저녁 경선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를 만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30년 동안 상상만 했던 그 순간이 정말로 일어났어요. 경선의 가슴은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제 남편 민수에게 말해야 했으니까요. 아버지를 찾았다고, 이번 주말에 오신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민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경선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8시가 넘어 있었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경선이 현관문을 열자 민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늦었네. 어디 갔었어? 응, 시장 좀 갔다 왔어. 경선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지만 목이 마른 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민수가 부엌 쪽으로 물었어요. 아직 너는? 나도 안 먹었어. 배달시킬까? 아니, 내가 뭐 좀 만들게. 경선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시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수척한 모습, 낡은 옷, 주름진 손.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경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오늘은 그냥 먹고 일찍 자. 내가 시킬게.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음식을 주문했어요. 경선은 식탁에 앉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55살.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특히 눈매가요. 여보. 경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응? 너 아버님 생각 많이 해?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던 시선이 경선에게로 향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해? 그냥 궁금해서. 생각 안 해. 오래됐잖아.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경선은 알았어요. 거짓말이라는 걸요. 민수는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였죠.
정말? 응. 이제 그만 좀 해. 그 얘기. 민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보였습니다. 경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식이 도착하고 둘은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식사였어요. 민수는 몇 번이나 경선을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가 뒤에서 물었어요. 아까 그 말 왜 갑자기 한 거야? 경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냥 요즘 자주 생각나서. 너도 알잖아. 아버지는 안 계셔. 돌아가셨든 어디 계시든 우리랑은 상관없는 분이야. 그래도 아버지잖아. 아버지면 뭐해.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데. 민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경선은 돌아봤습니다. 민수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미안해. 괜히 꺼냈어. 아니야, 나도 미안해. 너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 얘기만 나오면 이래. 민수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경선은 설거지를 마치고 민수 옆에 앉았어요. 민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응. 정말 만약에 아버님을 찾으면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경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그냥 궁금해서. 찾을 수 없어. 이미 오래됐어. 그래도 만약에.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모르겠어, 뭐라고 해야 할지. 그 말에 경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포기한 척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화가 날까? 아니면 반가울까? 경선이 물었어요. 둘 다겠지. 화도 나고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서럽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냐고, 왜 그렇게 오래 혼자 사셨냐고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 경선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물어봐. 뭐? 아버님이 오시면 물어봐. 왜 그랬는지. 민수는 경선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너 뭔가 알아? 경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몰라. 그냥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선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민수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아버지가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경선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김씨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모, 아버님께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주소는 나중에 보낼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걱정 마. 잘 될 거야. 경선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저 달 아래 어딘가에서 시아버지도 잠 못 이루고 계실까요? 같은 시각, 성화는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발치에 누워 있었어요. 오늘따라 백구는 집에 가지 않고 성환 곁에 머물렀습니다. 토요일이라고 했지? 성환이 백구에게 물었어요. 백구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가야 되나, 정말 가도 될까? 백구는 대답 대신 성환 곁으로 바짝 붙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이러고 살았을 거야. 성환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민수가 날 받아줄까?
30년 만인데. 백구가 고개를 들어 성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깊었어요. 마치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성환은 벽에 붙어 있는 달력을 봤습니다. 토요일까지 사흘 남았어요. 그 사흘 동안 뭘 준비해야 할까요? 손주에게 줄 선물이라도 사야 할까요?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선물도 없이 가면 이상하겠지. 성환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옛날에 민수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게 있었죠. 종이배였어요. 성환이 직접 접어서 민수에게 주면 아이가 그렇게 좋아했었습니다. 성환은 책상 서랍을 뒤져 종이를 찾았어요. 낡은 전단지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배를 접기 시작했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접히지 않았어요. 몇 번을 다시 하고 나서야 겨우 배 한 척이 완성됐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야지. 성환은 종이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린아이 같은 선물이지만 마음만은 담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 성환은 매일 시장에 나갔어요. 평소처럼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토요일에 가 있었죠. 경선이 보내준 주소를 수없이 확인했어요.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백구는 매일 성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물고 오지 않았어요. 그저 성환 곁에 앉아 있다가 해가 지면 사라졌죠. 김씨 할머니는 성환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토요일에 잘하고 오세요. 민수도 분명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요? 다 백구 덕분이죠. 둘은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붕어빵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드디어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환은 일찍 일어나 씻었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종이배를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백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도 갈 거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성환은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같이 가자. 내가 다 만들어준 기회니까. 둘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성환의 발걸음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으니까요. 같은 토요일 아침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텔레비전을 켜두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경선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민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집에 있을 거지? 경선이 부엌에서 물었어요. 응. 왜? 아니, 그냥. 나가지 말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오늘은 집에서 같이 있으면 좋겠어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경선이 뭔가 이상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들뜬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했죠. 무슨 일이 있나 싶었지만 경선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11시쯤 됐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선이 부엌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내가 나갈게. 경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선은 거울을 한번 보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현관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 성환이 서 있었습니다. 백구도 옆에 있었어요. 성환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오셨어요, 아버님. 경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경선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성화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백구도 따라 들어왔죠. 거실에 있던 민수가 현관 쪽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노인. 낡은 옷을 입었지만 단정하게 빗은 머리. 주름투성이 얼굴. 하지만 눈만큼은 민수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아, 아버지. 민수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환도 민수를 보고 있었어요. 20살이던 아들이 이제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죠. 하지만 여전히 성환의 아들이었어요. 민수야. 성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민수가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성환도 민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죠. 그래, 나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성환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죠. 아버지, 아버지. 민수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전부 사라지고 그 한마디만 남았습니다. 성환도 아들을 꼭 안았어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울음에 섞였어요. 55살 남자가 아버지 품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경선은 부엌 문 뒤에서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부자.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요? 백구는 두 사람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민수가 먼저 몸을 뗐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성환을 쳐다봤어요.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알아다, 알아. 미안하다.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사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화가 난 건지 서러운 건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짐이 될까봐. 무슨 짐이에요? 아버지가 왜 짐이에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성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일 때문에 너희한테 피해를 줬잖아. 그래서 그게 아버지 잘못이었어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어요? 저희 결혼자금 마련하려다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혼자 책임지고 떠나셨어요? 성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요. 언제 알았어? 오래됐어요. 경선이가 나중에 알아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세요? 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했냐고, 왜 말리지 못했냐고 자책하면서 살았어요. 경선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경선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 하자 성환이 급히 말렸어요. 안 돼. 일어나. 아버님,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상황이 그랬던 거고 나도 제대로 설명을 안 했으니까. 성환은 민수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도망쳤어. 비겁했지. 아버지. 그런데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 가족한테는 짐이란 게 없더라. 그냥 가족이면 되는 거더라고. 민수가 다시 성환을 껴안았어요.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꼭 안고 있었죠. 다시는 떠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떠난다. 이제 안 가. 성환이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셋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백구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경선이 차를 내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폐지를 주었어. 그걸로 근근히 살았지. 폐지를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더라. 혼자 사는 건 괜찮았어.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나타났어. 성환이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얼마 전부터 매일 나한테 뭘 가져다 주더라. 붕어빵도 주고 국밥도 주고. 나중에 알고 보니 경선이가 시킨 거더라고. 민수가 경선을 쳐다봤어요. 경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년 전에 시장에서 우연히 아버님을 봤어요. 그때부터 계속 찾아다녔는데 용기가 안 나서 백구한테 부탁했죠. 엄마개였잖아요. 응. 엄마가 돌아가시고 백구가 떠돌이가 됐는데 신기하게도 아버님을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백구한테 음식을 주면서 아버님께 전해달라고 했어. 민수는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구는 민수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지 못 찾았을 거야. 백구가 민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민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그 사진은 어떻게 갖고 계셨어요? 백구가 가져다 줬다고 들었는데. 성화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간직하고 있던 건데. 민수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군복을 입은 자신과 아버지가 함께 서 있는 사진. 민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백구가 가져다 줬어. 어떻게 가져왔는지는 나도 몰라. 경선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민수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고. 엄마가 그걸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돌아가시기 전에 백구한테 뭔가 당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가.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사진은 확실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거였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 거네요. 경선이 말했어요. 셋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도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거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경선이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차려졌어요. 민수는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마치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요. 아버지, 드세요. 민수가 아버지 앞에 국그릇을 놓았어요. 성화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줬어요. 천천히 하세요. 고맙다. 식사를 하는 동안 셋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요. 민수는 자신의 직장 이야기를 했고 경선은 손주 준호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손주 보고 싶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손주가 있구나. 네. 준호라고 해요. 대학생이에요. 지금 친구들이랑 여행 갔는데 오늘 저녁에 돌아온대요. 그래. 성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주.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주가 있다니요. 준호한테 할아버지 얘기했어요. 오늘 오신다고. 뭐라고 하던? 기대된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대요. 성화는 주머니에서 종이배를 꺼냈습니다. 조금 구겨진 종이배였어요. 이거 손주한테 줄 거라고 만들었는데. 너무 초라하지? 민수가 종이배를 받아들었어요.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만들어주시던 거잖아요. 기억하니? 당연히 기억하죠.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민수는 종이배를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안쪽에 작은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서 반갑다. 사랑한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종이배를 꼭 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선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준호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경선이 말했습니다. 저녁 6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돌아온 겁니다. 엄마, 아빠 다녀왔어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선이 급히 현관으로 나갔어요. 준호야, 거실로 와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성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순간 멈칫했어요. 할아버지? 그래. 내 할아버지시다. 민수가 말했어요. 준호는 천천히 성환에게 다가왔습니다. 20살 청년.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민수를 닮았더군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성환은 손주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너구나. 준호구나. 네, 할아버지. 많이 컸네. 성환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배를 건넸습니다. 이거 너 주려고 만들었어. 준호가 종이배를 받아들었어요. 안쪽 글씨를 보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소중히 간직할게요. 준호가 성환을 꼭 안았어요. 성환은 손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따뜻했어요. 미안하다, 지금까지 옆에 없어서. 괜찮아요. 이제 계시면 되죠. 준호의 말에 성환의 눈에서 눈물이 더 흘러내렸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가족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대학생활 이야기를 했고 민수는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선은 계속 음식을 가져다 놓으며 분주히 움직였어요. 백구는 식탁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민수나 준호가 음식을 떨어뜨리면 재빨리 먹었죠. 백구 정말 똑똑하네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이 녀석이 다 만들어준 거야.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민수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다시 모였을 때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이제 여기서 사세요. 뭐? 혼자 사실 수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사세요. 성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희한테 폐가 돼. 폐가 아니에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 방 옆에 빈 방 있어요. 거기 쓰시면 돼요. 하지만은 무슨. 아버지, 제발 우리 말 들으세요. 다시는 혼자 놔두지 않을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경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여기가 아버님 집이에요. 당연히 여기서 사셔야죠. 성환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같이 살자. 그 말이 떨어지자 준호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민수와 경선도 밝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짐은 어디 있어요? 짐이라고 할 것도 없어. 옷 몇 벌이랑 이불 하나뿐이야. 그럼 내일 같이 가서 가져올게요. 그래, 고맙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는 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경선도 함께 도왔습니다. 이불을 펴고 옷장을 비우고 책상을 닦았죠. 성환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족이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 30년 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백구가 성환 옆에 앉았어요. 성환은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백구는 성환을 올려다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같이 살자.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11시쯤 됐을 때 방 정리가 끝났습니다. 민수가 성환을 방으로 안내했어요.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 방이에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 고맙다. 성환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깨끗한 이불, 정리된 책상, 따뜻한 난방.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잘 주무세요, 아버지. 민수가 문을 닫으려는데 성환이 불렀어요. 민수야. 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민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문이 닫혔습니다. 성환은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봤어요. 30년 만에 가족과 함께 있는 집.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백구가 방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환이 문을 열자 백구가 들어왔습니다. 침대 밑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너도 편하게 자. 성환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푹신한 침대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환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푹신한 이불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잠들었어요.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이었죠. 백구는 침대 밑에서 조용히 숨을 쉬며 성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환은 밝은 햇살에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어디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어제 일이 떠올랐죠. 가족과 다시 만난 것. 이 집에서 살기로 한 것.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환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자 부엌에서 경선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요. 아버님 주무셨어요? 경선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잘 잤어. 아침 드세요. 곧 준비 끝나요. 성환은 식탁에 앉았어요. 민수가 신문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아버지? 응. 오랜만에 푹 잤다. 다행이에요. 준호도 방에서 나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지만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잘 잤니? 네. 오늘 할아버지 짐 가지러 가는 거 저도 같이 가도 돼요? 그럼 같이 가자. 아침을 먹는 동안 가족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성환은 이 모든 게 신기했어요. 자신이 정말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가 싶었죠. 식사 후 네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성환이 살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도 함께였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사셨어요? 그래.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너무 낡고 좁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30년을 보냈다니요. 성환의 방은 2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어요. 이불 한 채, 낡은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방을 둘러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오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짐이 별로 없네요. 경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래 이게 다야. 많이 가질 필요가 없었어. 민수는 아버지의 옷을 챙기며 눈물을 참았어요. 너무 낡고 해진 옷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이 빨아서 개켜져 있었죠. 아버지, 이 옷들 다 버리고 새로 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새로 사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성환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챙겨서 차에 실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큰 가방 하나면 충분했죠. 성화는 방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30년을 살던 곳. 이제 떠나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가요.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성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백화점에 들렀어요. 아버지께 옷을 사드리기 위해서였죠. 아버지, 골라보세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편한 거로 고르세요. 민수는 아버지를 위해 정장, 외투, 일상복을 여러 벌 골랐어요. 성화는 거절했지만 민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할아버지께 줄 신발을 골랐어요. 할아버지, 이거 신어보세요. 편하실 거예요. 고맙다, 준호야. 백화점을 나올 때는 두 손 가득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성화는 어색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성화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더군요. 단정한 옷을 입은 노인. 폐지를 줍던 그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아버지. 경선이 말했어요. 성화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경선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성환이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전, 고등어구이. 성환은 경선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민수가 말해줬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반찬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성환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얼마나 그리던 순간이었나요? 할아버지, 왜 우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좋아서. 좋으신 건데 왜 울어요? 나이 들면 좋아도 눈물이 나더라.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식사 후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백구도 그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병원에 다니셔야 해요. 병원? 네. 건강검진 받으셔야죠. 그리고 아프신 데 있으면 치료받으시고.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관절도 안 좋으시다고 했잖아요. 성화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준호야. 민수가 아들을 불렀어요. 응. 할아버지 모시고 다니는 거 내가 도와드려. 당연하지. 제가 할아버지 주치의예요. 준호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성환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나둘 방으로 들어갈 시간이었어요. 준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잘 주무세요. 그래, 너도 잘 자. 경선과 민수도 일어섰어요. 아버님, 편히 주무세요. 그래, 고맙다. 모두가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는 성환과 백구만 남았습니다. 성환은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너 덕분이야. 다 너 덕분이라고. 백구는 성환의 손을 핥았습니다. 성환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백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성환은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백구는 가만히 안겨 있었죠. 같이 가자. 우리 방으로. 성환은 백구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백구를 내려놓고 옆에 누웠습니다. 백구는 성환 곁에 바짝 붙었어요. 잘 자, 백구야. 불을 끄자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백구가 옆에 있었고 문 바깥에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성환이 눈을 떴을 때 백구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환이 다가가자 백구가 돌아봤어요.
뭘 보고 있었어? 백구는 대답 대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성환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경선이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민수가 씻는 소리도 들렸고요. 준호는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환은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백구도 따라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자 경선이 돌아봤어요. 아버님 주무셨어요? 그래. 오늘도 잘 잤어. 아침 곧 돼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성환은 식탁에 앉았어요. 민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예약했어요. 10시에 가면 돼요. 그래, 알았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고맙다. 아침을 먹고 민수와 성환은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백구도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관절염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많이 무리하셨네요. 앞으로 잘 관리하셔야 해요. 네, 그러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민수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아 줬어요. 아버지, 이제 아프지 마세요. 그래, 조심할게.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 견디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알았어. 집으로 돌아오니 경선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어땠어요? 괜찮더라. 약 타왔어. 잘 드셔야 해요. 준호의 말에 성환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일주일, 한 달, 2달. 성환은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천천히 배워갔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백구는 늘 성환 곁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산책할 때도, 저녁에 쉴 때도. 백구는 성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됐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가족은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성환과 민수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경선과 준호는 백구와 놀고 있었어요. 아버지, 민수가 조용히 불렀어요. 응, 행복하세요? 성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행복해. 저도요. 미안하다. 너한테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 해줘서. 이제 해주시면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성환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멀리서 백구가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공을 던지자 백구가 달려가 물어왔습니다. 경선은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저 녀석 우리 가족 만들어줬지. 성환이 백구를 보며 말했어요. 맞아요. 백구가 아니었으면 우리 다시 못 만났을 거예요. 백구한테 고마워해야 해. 매일 고마워하고 있어요. 둘은 말없이 앉아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은 후 성환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도 따라 들어왔어요. 성환은 침대에 앉아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정말 고마워. 백구는 성환의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너 덕분에 가족을 되찾았어. 너 덕분에 행복해졌어. 백구가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성환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이제 우린 가족이야. 영원히. 백구가 성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성환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백구는 침대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둘은 그렇게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밤이었습니다.